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드리고 운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과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운우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종종 다른 유튜버 분들은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나 아니면 그분들이 느낀 점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1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점들에 대해서 간결하게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글이 있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나 공감도 많이 되고 글의 내용도 재미있어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면 재미있어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꼬박 투자해서 편집한 영상보다 20분 만에 편집한 영상의 반응이 더 좋을 때도 있다입니다. 저는 평소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기도 한데요, 촬영과 편집도 정말로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정말로 안 나올 때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도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크게 기대하지 않고 만들었던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역시나 콘텐츠의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구도, 연출, 스토리텔링은 무조건 공부하는 게 좋다입니다. 나와 관련된 유튜버가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하는지를 늘 모니터링하면서 나의 편집 방법도 그분들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나의 미래 시청자들은 그분들이 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익숙한 화면, 익숙한 편집을 내 영상에도 보여준다면 그분들이 내 채널의 구독자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들이 제목은 어떻게 다는지, 썸네일은 어떤 식으로 다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신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어렵지만 점차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라면 늘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채널 운영은 마라톤이다. 1위 1비할 필요 없고 오늘은 쪽박이어도 내일은 태양이 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정말로 평소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단기간에 성공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삼는 순간 실패 확률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성공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성공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소수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키워가면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공감은 많이 가는 내용인데요, 효과음, 화질, 자막 효과, 이펙트 다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이다. 안에 담긴 이야기가 쓰레기면 편집해서 살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깔끔한 편집 그리고 자막 효과 이런 건 정말로 좋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컨텐츠의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리 편집을 잘해도 내용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인기 영상들 중에서 가끔 추천되는 영상들을 보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들이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촬영할 때 어떤 컨텐츠를 찍을 것이냐를 늘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로드 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짧은 게 좋은 것 같다. 업로드 주기가 너무 길면 노출을 잘 안 시켜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고,
업로드 주기가 길면 구독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 역시나 업로드 주기는 짧은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 업로드 주기에 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짧은 업로드 주기가 역시나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로드 주기 때문에 컨텐츠의 내용이 저하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컨텐츠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짧은 업로드 주기를 가지는 것이 정말로 유리한데, 저뿐만 아니라 평소 때 자기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병행하셔야만 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업로드 주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롭게 시작한 서비스인 짧은 동영상 같은 것들을 영상과 영상 사이에 끼워 넣는다거나, 혹은 내 메인 컨텐츠보다 훨씬 더 제작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 서브 컨텐츠를 하나 정도 만드시는 것이 정말로 이런 업데이트 주기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영상과 영상 업로드 중간에 짧은 동영상을 활용해서 업로드 주기도 줄여보고, 다음 영상이 어떤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전달을 하면서 짧은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도 업로드 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독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하지만 구독자님들을 쌩 무시하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구독자님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만들 때도 재미있고 반응도 좋다. 이 부분도 역시나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아마 똑같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올려서도 안 되고 시청자들이 바라는 영상에 휘둘려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컨텐츠와 시청자분들이 요청하는 컨텐츠를 절반씩 잘 섞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편인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요청하는 영상들에 더 많이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제 채널에 보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들은 주로 강의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어떤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오는데, 하지만 제 채널에 적극적인 구독자분들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조회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영상들을 많이 찍어야만 하는데,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은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저도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정말로 많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남들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들 보고 우월감 느낄 필요도 없다. 묵묵히 내 갈 길만 가면 된다.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 이 부분은 유튜버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제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하고 그것에 만족해야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채널을 사랑하고 내 채널에 만족하고 내 채널의 구독자분들과 재미있고 즐겁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유튜브 채널은 점점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늘 다른 채널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채널이 정말로 보잘것없이 느껴지게 돼요. 왠지 채널의 성장도 느린 것처럼 느껴지게 돼서 금방 슬럼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의 성장 속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편이에요. 다음 내용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널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분야에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좋다. 기획, 연출, 스토리텔링, 자막, 효과음, BGM 등등 배울 점이 정말로 많다. 그들은 경쟁자이기에 앞서 나의 좋은 스승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봐야 하며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좋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따라해 봐야 내 스타일이라는 게 생긴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유튜브 채널을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교재는 바로 나와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를 하고 있는 성공한 유튜버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채널을 그냥 매일매일 가서 보세요. 저도 TV 틀어놓듯이 매일매일 틀어놓거든요. 본 영상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컨텐츠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많이 떠오르거든요. 저렇게 영상을 찍었지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면 내 컨텐츠도 점점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채널이 자리를 잡지 못한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모니터링하는 채널들을 분석하고 그 내용들을 잘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악플과 싫어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플이 안 달린다는 건 정말로 큰 위기이다. 내 채널이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이다. 하지만 악플러에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조용히 차단을 하면 된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정보 전달하는 채널에는 악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정보들을 주로 전달하는 채널들은 주로 긍정적인 댓글들이 많은데 역시나 제 채널에도 악플들이 달리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역시 저 같은 경우도 악플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거나 하진 않고 그냥 댓글을 차단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종종 제 채널에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로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런 악플에 대해서는 무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그냥 댓글을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로 짧지만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버프는 없는 것 같다입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유튜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구독자 숫자에 관련된 버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역시나 그 구독자 숫자에 관련된 버프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1000명, 5000명, 1만 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알고리즘이 크게 변동되는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구독자 버프에 대한 팁들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다음은 영상 콘텐츠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